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테크밸리 인사이트 지식그룹 대표 손정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 결론적으로 AI는 지금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거품이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이클의 중반부 정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근거가 하이퍼스케일러, 미국의 5대 하이퍼스케일러가 있는데요. 캐펙스 투자가 원래 너무 가속화돼서 돈도 못 버는데 투자를 나중에 확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1단계 훈련의 시대에서 2단계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미 정점으로 도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핵심 기업인 오라클, 브로드컴, 그리고 좀 작은 기업이지만은 좀 핵심 주체인 몽고DB와 같은 이들 AI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고, 이들 기업들의 지금 실적은 최근 몽고DB는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오라클, 브로드컴 이 두 업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이 AI를 통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 분기에 증명을 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지 먼저 선제적으로 누구 하나가 투자를 줄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익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앞으로 1년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오라클 정도가 이제 수치가 높고, 오라클을 제외한다고 하면 아직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라클 역시 아직 이익 규모가 작기 때문에 26년, 27년으로 갈수록 이익이 증가하면서 이 비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AI 버블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브로드컴의 고객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구글과 메타가 있고, 추가적으로 바이트댄스와 오픈AI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2개 고객사들이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대형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꼽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한국의 AI 산업은 소프트웨어 파워만 봤을 때는 미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강점, 경쟁력은 하드웨어 그리고 제조 산업에 있습니다. 이 AI 제조 산업의 핵심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AI 시대의 투톱으로 꼽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두 기업에 대해서 AI 산업에 좀 영향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도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고요. 현대차는 좀 결이 다르죠. 현대차는 피지컬 AI 중심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제외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같은 휴머노이드,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총합적으로 이 피지컬 AI 시대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가 거의 유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의 지금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적인 트리거는 이 피지컬 AI 시대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현대차의 그 피지컬 AI 관련된 밸류체인이 26년의 핵심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미국 행정부의 이슈를 작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판을 깔아주고 있는, 여기에 엔비디아 소프트뱅크의 투자 검토 소식은 사실 금액 자체는 10억 불 정도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4조 원, 1.5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이 중요한 함의는 기존의 엔비디아든 소프트뱅크든 AI 다음 시대를 로봇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다른 로봇 투자에도 로봇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 스킬드 AI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다고 하면, 스킬드 AI는 이 회사는 로봇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여러 형태의 로봇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로봇용의 OS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OS를 만드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앞으로 로봇 시대는 점점 AI와 접목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 소프트웨어 혹은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로 갑니다. 이걸 테슬라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혼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추가로 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하드웨어와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자본 시장의 투자 방향이 로봇의 특정한 이런 분야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로봇 육성 정책은 수요의 방향을 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줬고 미국의 이런 기업들 빅테크들의 투자는 로봇에 대한 투자의 방향성을 자본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로봇의 산업은 26년에는 미국도 한국도 확산되는 사이클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이벤트성만 봤을 때는 탄력성은 이 순수 로봇 업체가 더 급등락 탄력성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1, 2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AI와 로봇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을 연결하는 필수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역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로봇은 하나의 매출이 아니고 현대차 그룹 전체의 자율주행, 로보틱스,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데요. 이제 먼저 구조를 나눠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순수 로봇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관점의 업체입니다. 이제 로봇팔로부터 시작을 해서 휴머노이드까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좀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데 당장 매출은 크지 않은 좀 상황이고 26년은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모멘텀 뉴스의 탄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좀 변화를 읽으셔야 될 텐데 그 중에 핵심 기업이 현대모비스도 있지만 현대오토에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든 모빌리티, 로보틱스 전 분야를 디지털 인프라로 엮어내는 게 수익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최근에 그 포티투닷이라고 하는 그 비상장 현대차의 계열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CEO인 송창현 사장님이 사임 이슈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좀 삐그덕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했는데 시장에서 해석한 거는 현대차 그룹이 비상장으로 기술 개발을 할 때는 독립적으로 좀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포티투닷에 대한 IP 기술력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시점이 됐다라고 좀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자율주행만 개발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구현하는 방식을 비전 올리 방식, 즉 카메라 중심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편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로봇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오토에버가 소프트웨어에서 영향이 커지지만 결국 그룹사 전체적으로도 이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누가 만들 건데 로봇의 칩은 누구랑 공동 개발을 할 건데 등등의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을 좋게 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의 레퍼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삼성 그룹의 인수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 주도주가 됐고 그 외에는 두산 로보틱스 와의 이제 비교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두산 로보틱스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작년 말에 제가 강연이나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 로보티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그래도 좋은 회사가 로보티지인데 작년 12월 정도에 제가 탐방을 갔을 때는 비교적 주가가 쌌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수익률 1등이 로보티지거든요. 한 1000% 정도 해서 11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25년 말 현재 그럼 로봇 산업을 어떤 축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액추에이터 중에서도 초소형의 액추에이터, 두 번째는 센서와 칩, 세 번째는 차세대 배터리인데요. 초소형 그리고 고효율의 모터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휴머노이드에서 이 핸들을 만들 때, 로봇 핸들을 만들 때 초소형 액추에이터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이 초소형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부족해서 테슬라 옵티머스가 아시아의 여러 기업들을 찾아다닌다라는 소문도 있고요. 초소형 액추에이터는 여러 산업에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쓰이고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가전기기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 기술은 한국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좀 기회가 있을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기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너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정밀 부품에 대한 기술력이 MLCC나 카메라 정밀 부품에 대한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센서와 칩입니다. 테슬라의 전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도 같이 하죠.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엔드 투 엔드 방식의 자율주행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 구현하는 방법이 비전 중심, 카메라 비전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게 카메라에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학습도 하고 추론을 해서 엔드 투 엔드 방식, 센서와 칩에서 바로바로 해석하고 결정을 내려서 액션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되어야지 앞으로 OTA라고 해서 무선 업데이트로 계속 가져가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수 있다. 결국은 이 방식으로 해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와 향후 로봇,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옵티머스까지 AI 플랫폼 위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테슬라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내 최선호주를 꼽아주신다면요, 개인적으로 넥스트칩이라고 하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가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 ISP 칩, 여기 ADAS, SOC 칩, 향후 로봇 비전까지 이어지는 피지컬 AI 시대에서 눈과 두뇌를 연결하는 칩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말에 로보티즈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유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었을 텐데 주가가 올해 수익률이 1위였죠. 단기 성과보다는 26년 전체를 바라보고 혹여나 그 이상의 상황을 보고 미리 지금부터 좀 모아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앞서 언급드린 넥스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을 바라보는 이 로봇과 자율주행의 히든카드는 넥스칩입니다. 올해 주주분들의 여러 번 실망을 안겨들었던 종목입니다.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IR의 좀 소통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중에 성공하면서 주가는 반전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 사업성 하나만은 사업만큼은 생각만큼 잘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만 회복된다고 하면 주가는 매우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됐고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900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거 상장할 당시에 시총이 2천억대였는데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사실 방송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안 되는 소형주를 얘기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올해 여러 로봇과 자율주행 종목들이 주가가 핫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이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1, 2년을 두고 히든카드로 생각할 만큼 모아두기에 여전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도 좋게 보기 때문입니다. 넥스칩의 가장 큰 강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과 자율주행을 연결할 수 있는 비전 칩이다라는 것이고요. 현대차와의 공동 개발하는 그런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와의 좀 개발 진행 상황들도 기대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어떻게 말씀드렸죠? 앞서 AI 산업에서 국내의 핵심 두 기업이 삼성전자, 현대차가 될 것이다. 거기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연결고리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재무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관리 종목 지정 이슈가 사실상 완전히 해소가 됐고, 이젠 재무구조를 탈피했기 때문에 확보된 자금으로 라인업도 확대하고 고객 기반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사업성으로 비즈니스 확장성 측면에서 좀 보여줄 게 많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25년을 되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했었던 한 해였기도 했고, 뭐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나가 보면은 참 다사다난했지만은 따뜻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5년에 원래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6년은 2025년처럼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시장을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보다는 좀 큰 그림의 시장, 그리고 매크로 관점의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주위에 많이 둘러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남은 12월 동안 잘 준비하시고 정비하셔서 26년에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다들 거두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6년에 한국 증시를 관통할 키워드를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시대 속에 한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두 번째는 거버넌스 개혁에 따른 저평가 해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2026년에 코스피 박스권을 뚫으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강세장이었습니다.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감 난이도는 좀 비교적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강세였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아무래도 강세였습니다. 이 흐름이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좀 수치를 언급을 좀 해드리면 2026년을 시장이 바라보는 예상 코스피의 PER은 현재 1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체 합산 기준으로 대략 42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 82조 원, 하이닉스가 74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업체가 한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의 기대치가 소한 50조 원 이상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500조 원 정도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수에서 대략 10% 정도는 이 반도체 두 종목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도 불가능하지 않다,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실적을 통해서 지수를 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거버넌스 개혁이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하면 을에 기대되는 것이 연말 상승장 산타랠리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는 수급적 복병도 늘 존재했는데요. 저는 올해 12월 시장을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혹은 양도세 폭탄이냐라고 보는 것 자체가 조금 프레임이 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지금부터 2026년에 주식시장을 준비하는 좋은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수급의 얘기부터 짚어드리면, 매년 연말마다 나오는 이슈가 말씀하신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회피 물량입니다. 실제로 올해 많이 올랐던 특정 종목의 경우에는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충분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현재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지를 사실 개인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 수급 이슈만 가지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한국 시장이 기대감만으로 PER을 올리는 시장이 아니고 실제 EPS라고 해서 이익의 증가치 기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앞으로 지수가 오르는 현상, 실제 본질에 집중을 하고 26년에 대한 종목의 대응을 미리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FOMC까지는 미국은 긴축 강화보다는 점진적인 유동성 확대 측면으로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계속 상향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에 시장을 괜히 놓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붙들고 가는 쪽이 또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전략을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연말에 매수를 하고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 배당주 중에서 선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배당 수익률 측면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를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을 회피하는 구간은 전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가다듬고 정비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과열됐던 테마주라고 하면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내년 26년의 실적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양도세 이슈 때문에 주도주였던 종목이 많이 하락할 경우 반도체와 AI 수혜를 받는 밸류체인에 좀 주목해서 저가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2월은 산타랠리를 노리는 시기보다는 이 내 포트폴리오를 2026년에 대비해서 좀 정비하는 좋은 시기가 될 것이고, 매크로 상황도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정은 2026년을 대비한 전형적인 숨 고르기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었다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제한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AI에 대한 산업의 기대는 유효하고 메모리 업황은 지난 3분기의 바닥을 통과해서 지금 확장 사이클에 초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 이 펀더멘탈 사이클이 꺾였는지 봐야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엔 실제로는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AI 산업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1단계는 이제 훈련의 시대고 2단계는 추론의 시대고 3단계는 서비스의 시대로 정의를 합니다. 현재는 훈련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 있고 메모리의 사이클이 더욱 강하게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나 2년, 3년 정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5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는데 좀 길게 본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좀 모아갈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는 득이다. 이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H200에 대한 수출을 허용을 했는데 사실 조건부가 따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뭐 이제 중간에서 좀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를 허락하는 한에서 미국이 수출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100% 다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매우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현재 이 추론은 서비스의 본격화를 앞두고 어떤 식의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이 추론의 시대에서 양쪽의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최신 칩을 견제를 하고 중국에는 그 AI 산업에 대해서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준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단기적으로 AI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 기술 추격을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나올 HBM4, 후내년 이상에 나올 HBM5,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차세대 패키징, 거기에 이제 CXL 등의 메모리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패권을 더욱 공고하게 격차를 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시대에서 점차 삼성전자의 턴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특성이 성장의 기울기, 즉 이제 그로스라고 표현하는 그로스율이 더욱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큽니다.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갈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이익 성장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AI 산업에서는 HBM만 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범용의 D램 그리고 혹여나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낸드까지 영업이익률이 2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예상이 될 정도로 범용의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면서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대규모 캐펙스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실제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캐펙스가 있으면은 메모리 업황은 둔화될 수가 있겠지만 소부장 사이클은 좀 지속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스탠스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은 아직 대규모의 신규 캐펙스를 열 계획은 없고 당장은 한 10K 정도 월 10,000장 정도의 최선단의 전환 투자 정도만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최선단의 전환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소부장 업체로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D램의 경우에는 1C D램, 낸드의 경우에는 V10, 삼성전자 V10이라고 300단 이상, 그리고 HBM4와 관련된 최선단 장비주를 우선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세 가지를 언급을 드리면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스, 유진테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작년에는 TSMC까지 공급을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론으로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이제 원C D램이라고 하는 이 D램 그 다음 세대까지 봤을 때 D램 쪽의 증착 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최선단의 기술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적인 이슈가 좀 제법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알테오
네오젠이 빠져나간다. 코스닥 1위에서 빠져나가서 코스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과거 17, 18년도 코스닥 장세일 때 셀트리온이 코스닥 1위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당할 때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섹터가 주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의 비중이 높고요. 올해 수익률로 보면은 바이오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악수 효과를 2차 전지로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업황이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에 있고 ESS는 계속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좀 대규모 ESS 수주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내년에는 국내 셀 업체들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업체나 혹은 뭐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 대상으로 직접 수주가 나올 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셀 업체의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제법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견인하는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이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필요한데요. 강력한 내러티브로서는 저는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꼽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나 실리콘 응급제어 같은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패시브 수급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걸 보고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요. 전기차 업황과 ESS 업황 사이에서 해당되는 종목이 어떤 쪽의 수혜를 더 크게 받는지, 예를 들어 ESS 쪽의 수혜의 폭이 크다라고 하는 종목으로 좀 선별해서 압축하시는 거를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내년 1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확실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인데요. 우리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저는 확실하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식상하게 삼성전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1분기 실적 발표될 4월 초까지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시장이 돼버린다고 하면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이 과연 확산되는 사이클, 종목 장세가 펼쳐질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되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확실히 가져가고 다른 개별 종목이나 중소형주를 일부 알파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린다. 그래서 확실한 종목 하나는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 리치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